우리가 첫 집안을 딱 갈 때 대문을 거치거나 대문이 없는 경우는 현관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이 이제 이게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이 대문이 있지만은 일반 뭐 아파트라든가 또 이게 어떤 빌라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대문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본 주택 안에 현관문하고 이게 일직선이 되게끔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본체가 여기, 안채가 여기 있는데 대문이 저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면 이게 충이 된다고 그래갖고요. 이 대문이 충되면은 굉장히 그 택주, 즉 말해서 주인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기가 좀 눌린다 그래갖고요. 풍수에서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대문하고 현관하고는 서로 일직선으로 마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주택을 들어갈 때 현관문을 거쳐서 거실로 들어가는데, 거실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앞에 정면에 거울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그러면 혹시 내 모습에 내가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비가 오는 날 가족들이 다 이제 마실 가고 이제 놀러 가고 이제 외출 나가고 뭐 어디 모임 있다 해서 나오는데 비 쭉쭉 오는데 컴컴하네 이제 불이 이제 그 자동 이게 켜지지 않습니까? 딱 켜는데 그날따라 흰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갔는데 딱 여니까 거울에 흰 물체가 쫙, 그럼 소름 끼치듯 소복 입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울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옆으로 걸어놔야지 마주 보는 대로 걸어놓으셔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현관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현관과 대문에 이제 풍수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에 있어 갖고요. 대문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첫인상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장하고 막 날카롭게 보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호감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따라서 괜히 선입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주택에서도 현관과 대문의 그 개념이 얼굴입니다.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대문을 혹시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경우에 대문을 여는데 대문이 이렇게 집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을 집 안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대문의 미닫이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네네네. 이렇게 저게 이제 대문이라고 하면, 문이라고 하면은 문이 밖으로 이렇게 밀어서 밖으로 열어 제쳐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좋은 기운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요. 그 안으로 이렇게 여는 문이 풍수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그 대문은 기구라고 합니다. 기운 기자에다 구멍 구자에다 입구자에다가 기가 출입하는 문이다 그래갖고요. 옛날에 그 용어로는 기구라고 이제 합니다. 대문이나 현관을. 그래서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처음으로 서로 마주치는 그런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을 이렇게 경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이게 길가를 가다가 행길을 가다가 또는 그 올레길을 가다가 이렇게 쭉 보면 저 대문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집마다. 어떤 데는 파란 대문, 하얀 대문, 검은 대문, 또 어떤 철로 된 거, 또 나무로 된 대문, 여러 가지 대문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대문이 높게 해놓으시면은 좀 거만해 보이죠. 그래서 좀 그 집 안에 들어가기가 좀 약간 위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문이 소박하고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는 대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집안의 마음도 그래서 이 대문을 보면은 어떤 데는 그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위에 그냥 검처럼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해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대문을
대문이 그렇게 이제 기가 출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대문은 이제 들어오는 현관문을 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거 양택풍수에서는 문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문을 열고 항상 배웅을 하거나 마중을 하거나 맞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에 그러면 대문 어떤 대문이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문을 찌그러지거나 고장나 있거나 뭔가 부서지거나 약간 뭐가 너트가 풀려가지고 삐걱삐걱하거나 하면은 그걸 빨리 좀 더 이렇게 참 원활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갈 때부터 삐그덕하는 소리가 나면은 이 느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남양 특집 약간 귀신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꼭 대문 소리를 삐그덕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양이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어떤 이런 공포감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문은 편하게 열리고 너무 빡빡하거나 하면은 밑에 기름을 치서라도 또는 수리를 해서라도 잘 열리게 하고 또는 이렇게 거는 거 있죠. 옆으로 이렇게 뺐다가 양쪽에 열 때는 대문을 너무 위압적이거나 높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편안하게 그 철제를 철제 재료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하시거나 할 때 그 편안한 색깔 그러니까 우리 집 대문이 동쪽으로 나 있을 경우에 우리 집 대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면 대문의 색상은 어떤 게 좋냐면은 밝은 색 계통이 좋습니다. 동쪽을 우리가 대문이 향해서 놨으면 동쪽은 푸르름을 상징하는 나무의 기운이 이제 오는데 그러면은 나무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쪽의 색깔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러면 밝은 색깔도 이렇게 붉은 그 다음에 약간 붉은 기운이 있거나 얇은 붉은 기운이 있거나 이런 쪽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요. 분홍색이라든가 그러면 연분홍 또는 연녹색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너무 하얀 대문을 해버리면 동쪽으로 난 대문에 하얀 대문을 하면 도끼로 나무를 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난 대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난 대문은 어떤 거가 어울리냐면은 서쪽은 하얀 흰색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북쪽의 물하고 잘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계통, 좀 어두운 색 계통, 꼭 검정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색 계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대문이 난 경우, 난 경우는 그 북쪽은 겨울을 상징합니다. 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흰색 대문, 흰색이라든가 또는 푸른색 계통, 푸른색 계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난 대문은 남쪽은 불을 상징합니다.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불은 붉은색 기운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어울리냐면은 푸른색 계통, 녹색 계통이 잘 어울립니다. 서로 상생을 하기 때문에 또는 노란색, 황색 계통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문의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 각도입니다. 요 옆에 있는 기와집 대문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도 몇 번 가서 뒷산부터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이 뒤에 가보시면 조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뒤에 상당히 일반 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뒤에 이제 뒤에를 현무라고 그러는데 현무 뒤에 받치고 있는 산 자락이 요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꽉 만지면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자색빛 기운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밭전자 형식으로 무늬가 가 있습니다. 밭전자. 밭이 많다. 그러면 땅이 많다. 땅이 많다는 건 엄청 큰 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돌들이 되게 뒤에 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수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대저택에 가보시면 앞에 우물터가 있습니다. 우물터에 물이 이제 살짝 고이게끔 해놓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앉아 계신 위쪽이 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 치라도 높으면 산입니다. 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한 치라도 낮으면 물로 봅니다. 꼭 흐르는 물도 물이지만, 산도 산이지만, 풍수적 개념으로 보시면은 지금 낮은 쪽을 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을 붓다고 하면 낮은 쪽을 향해서 물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주택에서는 골목길이나 도로를 물로 보고요. 차가 다니는 길도 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산하고 임수하면은 그 뒤에는 언덕이나 산을 의지하고 앞에는 물을 맞이한다 그랬는데, 어떤 데 보니까 묘터에 가보고 산소에 가보면은 막 물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환하게 연못이 크게 그냥 그 앞에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앞에 맞이하되 환하게 보여서는 재물이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보일 듯 말 듯 해야 좋고, 어떤 작은 시냇가나 실개천이라도 서로 이렇게 그 주택을 감싸서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물이 합수돼 갖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그 전국에 로또 복권 잘 터지는 데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합수터가 잘 나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 이 일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서로가 만나서 이렇게 합수가 되는 부분, 요런 쪽을 갖다가 그 안에 합수된 안쪽에 터가 굉장히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집이 딱 나가는데 옆에 그 개울이 내창이 일직선으로 된 내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집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옆으로 나가버리면 옆에 있는 땅의 기운마저 다 쓸려서 지기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한번 실예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지인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밤에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자초지종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을 불면증으로 한 1년 이상을 이사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가보자 그러면 집을 어떻게 졌느냐 하니까 큰 내창가가 있는데 옆에다가 집을 져갖고요. 그 개울이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일직선으로 그냥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기가 좀 여기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지기마저 물살이 있을 때 큰 비가 오면은 그냥 건천이었다가도 비가 오면 크게 물이 금방 불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서 제가 그 집 방향, 집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약간 편법으로 그 안채 박채가 있으면 안채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일단 잠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몇 가지로 이렇게 보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얼마 뒤에 한 1, 2개월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말이 틀렸나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 가운 울리는 것도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어갔고요. 굉장히 서로 인연이 맞았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혈맥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핏줄이 있고 혈맥이 있듯이 기혈의 순환에서 기가 있으면 피돌기가 잘 돼야 순환이 잘 돼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땅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돌지 않는 땅은 죽은 땅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지리를 하거나 대지를 이렇게 보실 때는 물이 잘 그 주변을 감싸서 가고 있는가를 일단 살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